자, 저희 오늘 그 네트워크 부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동작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배우는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라는 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글을 쓰고 읽고 뭐 요 작업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파일 처리하는 걸 배웠는데 그걸 기반으로 처리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TCP IP니 뭐 IP 주소가 어떻고 포트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그 네트워크 배우는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 과정에 가시면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저희는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할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쪽에 뭐 예를 들면 서버가 있고요. 이쪽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이런 구조일 때 이 둘 사이에 무슨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둘 사이 통신을 할 때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하고요.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 사이에 둘이 통신을 하기 위한 무슨 규칙 같은 걸 정하셔야 돼요. 그때 뭘 할 거냐면 어떤 특정 포트를 쓸 거야. 이런 것들을 규칙을 할 거고요. 그 특정 포트들끼리 이제 연결해서 이제 쓰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이때 도와주는 도구로 저희는 이제 소켓이라는 걸 쓸 건데 이 소켓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켓 프로그램이 되면 그 두 프로그램 간의 양방향 통신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통신을 이제 주고받게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이해해야 될 구조는 요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무전기처럼 통신하는 경우에 이제 하는 건데, 저희는 무전기처럼 쓰긴 너무 답답하니까, 저희는 이제 GUI 가지고 그냥 간단한 1대1 통신하고요, 1대다 통신하는 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서버라는 애가 있어요. 소켓을 관리해주는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이런 서버가 있는데, 서버라는 애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쪽에 소켓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는 어떤 거냐면 서버가 이렇게 떠 있으면서 얘가 특정한 포트를 열어놔요. 특정한 포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999번 이런 식으로 포트를 열면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는 이쪽 서버의 주소 있죠? 이 서버의 URL을 알고 그래서 서버의 IP 하고요. 서버의 포트 이 두 가지 정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1.1.1에 9999번으로 열었다 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소켓이라는 놈이 뭘 하냐면 서버의 주소인 1.1.1.1에다가 여기 포트 번호인 9999를 걸면 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버가 떠 있다가 이 소켓에 접속을 이제 받는데 서버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계속 떠 있다가 얘가 서버가 접속을 하면 이쪽에 있는 서버에 있는 메소드 중에 accept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접속을 탁 잡아옵니다. 잡아오는 순간 얘는 자동으로 뭘 만드냐면 소켓이라는 걸 만들어요. 요게 이 서버가 하는 일 다예요. 그러니까 포트 열고 기다리다가 저쪽에서 누군가가 접속을 하면 그거를 상대할 소켓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면 요걸로써 서버의 역할을 그러니까 맞춰지는 거고요. 이때 만들어진 소켓을 가지고 요 아래에 소켓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접속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통신은 얘랑 얘가 이제 1대1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요런 구조로 이제 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서버가 하는 일이라고는 얘가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 용의 소켓을 만들어서 이 소켓과 이 소켓이 이제 통신을 이제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랑 얘가 통신을 하는데 얘가 저희는 이전에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소켓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get input stream이라는 걸 가지고 입력을 받고요. 만약에 내가 출력을 하려고 하면 여기 보듯이 소켓에다가 get output stream이라고 해서 출력을 위한 스트림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웃풋을 위한 스트림하고 입력을 위한 스트림을 준비했다가 얘가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 있는 인풋 스트림이 이걸 받고요.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려면 얘가 다시 뭐예요?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인풋 스트림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처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켓은 통신이 되고 나면 인풋 스트림하고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파일에 저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저기 있는 아웃풋 뭐 이런 거 가지고 썼잖아요. 라이트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써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풋 이렇게 해서 읽어오거나 아니면 리드 이렇게 해서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소켓이라는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엔 파일에다 쓰고 읽고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소켓에다가 읽고 쓰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 떨어진 애들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동일한 포트를 열고요. 동일한 포트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엔 소켓이라는 걸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켓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저희가 그림만 하나 더 보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듯이 서버라고 하는 애는 특정한 포트를 열고요. 이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소켓이라는 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서버의 주소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서버의 포트를 적어주면 이 해당되는 포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서버라는 애가 떠서 있지만 포트가 열려 있다가 이게 들어오면 accept라는 게 발생하면 여기 밑에 소켓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소켓을 만들면 이젠 얘랑 얘가 뭐 한다고요? 이제 1대1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서버가, 또 다른 이런 소켓이 하나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얘가 1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요거 말고 또 다른 소켓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이 이렇게요. 1대1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서버가 통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버가 만들어낸 소켓이 이제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제 할 건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1대1 통신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1대1 통신을 할 수 있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책에 있는 이 방식은 도스창에서 연결 요청한 다음에 소켓 연결하고 한 번 주고 한 번 받고 한 번 주고 한 번 받고 이런 구조거든요. 왜냐면 얘는 도스창에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스레드 돌리는 동작을 못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계속 이게 기다렸다가 그 다음 동작 넘어가고 기다렸다 다음 동작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은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저희 그 채팅창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보듯이 그냥 단순하게 도스창 2개 띄워놓고 서로 왔다 갔다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애를 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이클립스 좀 띄우시고요. 자, 여기 가서 이클립스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사용하셨던 저희 여러분 지금 C반이니까 C반 걸로 띄우시고 각자 자기 걸로 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 옛날에 여기 지금 저희 패키지에 저희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소스라는 데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 GUI의 컴포넌트에다 이렇게 챗폼이라는 애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다 갖고 계시죠? 혹시라도 이게 없는 사람은, 이 챗폼이 없는 사람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GitHub에다가 자료를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누르시면 그 GitHub에 기태104 여기 들어가서 요 레포지토리 중에 지금 여기는 요 KKT로 된 자바 응용 25학년도 여기가 그 지금 C반에서 만든 그 자료인데 약간 가끔 모양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반별로 좀 다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요쪽에 똑같은 위치에 소스에 여기 컬렉션이 아니라 GUI에 컴포넌트 EX1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쓱 긁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 APP라고 만든데 저희가 지난번에 에디터하고 DB 연결하는 것까지 해놨으니까 요 밑에다가 저희가 챗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게요. 키지 이렇게 해서 .chat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여기 아래에 있던 요 챗폼이라는 애를 하나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 챗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챗폼이라는 애가 이제 올라올 거예요. 기존에 있던 다른 애들은 다 지워버릴 거고요. 자, 요 챗폼만 저희가 띄울 건데 얘가 가끔 디자인이 안 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오픈 위드라고 해서 여기 윈도우 빌더 에디터로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디자인 있는 형태로 여러분 이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는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모습이 이런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챗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저희는 서버 하나랑요 클라이언트 하나 만들 거거든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찍으시고 여기 마이챗이라고 된 데다가 요거 처음에 만들 거는 챗 서버를 만들 거예요. 챗 서버라는 애를 이렇게 하나 넣어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지난번에 여기 요 위치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임의로 그 타이틀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폼 찍으시고 그러니까 프레임 찍으시고 여기 보면 여기가 다이나믹이라고 걸려 있는데 저희 그냥 하드코딩으로 챗 서버라고 넣어 놓을게요. 챗 서버라고 여기를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챗 서버, 그 다음에 여기를 챗 서버, 이렇게 하나 넣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틀 만들고 요거 복사해서 챗 클라이언트도 할게요. 자, 저희가 옛날에 여기서 작업을 할 때요. 여기 작업을 할 때, 그 샌드라고 하는 버튼 눌렀을 때, 샌드라는 버튼 눌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여기 있는 애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에 써서 얘 돌린 다음에 여기에다 저희가 뭐라 쓰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얘를 단독으로 띄운 게 아니라 딴 데서 이거 부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샌드라는 데 들어가서 보면 여기 액션 퍼폼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이 위치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 저쪽에서 이전에 있던 에디터에서 이거 호출한 거거든요. 여기 있는 에디터라는 애가 이걸 부르고 있어서 이게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지우실 거고요. 여기 있는 마이 에디터도 지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메시지만 주고받던 애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해서 맨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에 우리 에디터 받아오려고 이렇게 마이 에디터라는 거 연결해 놨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저희 요거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생성자도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때 외부에서 문자를 받아오고 외부에서 그 현재 그 메뉴 주소 받아오고 뭐 이런다고 요 두 개를 받아왔는데 요것도 다 날려버릴게요. 저희 그냥 순수 챗으로만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생성자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생성자도 모양이 요렇게 바뀌겠죠? 요거 필요 없는 애가 되겠죠? 그리고 이니셜라이즈에도 타이틀을 안 줄 거고요. 에디터 초기화 하는 일도 필요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니셜라이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는 여기를 필요 없이 저희가 이미 타이틀에다가 저희가 하드코딩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안 받아오고 그냥 띄우면 요것만 뜨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애들 일단 다 지운 상태고요. 다시 한 번만 요거 런 해보시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러분이 1, 2, 3 넣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찍던 애가 지난번에 저희가 하던 그 애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딴 데서 써먹으려고 저희가 주소랑 뭐 이런 것들을 넣는 일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버라는 애를 구현을 할 생각이에요. 자, 근데 조금 이따 만들겠지만 여기에 있는 서버랑 클라이언트 모양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만들고 고치려면 더 귀찮으니까 요 시점에서 여기에 있던 챗폼을 이름을
저희가 요 챗 폼의 이름을 오른쪽 버튼 누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팩터에 리네임 눌러가지고 요거의 이름을 챗 서버라고 넣을 거예요. 그리고 피니시 누르면 저희가 이제 챗 서버를 준비해 놓은 거죠. 그죠? 세팅할 때 서버로서 이렇게 하나 준비해 놓은 거고요. 자, 요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번에는 요거를 챗 클라이언트라고 넣을 거예요. 클라이언트. 이렇게 하면 똑같은 폼이 두 개가 생긴 거죠. 자,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도 잠깐만 띄워보면, 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떠 있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챗 서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니까. 그래서 여기에 폼에 가셔서, 요것도 그냥 열면 여기 폼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여시면 안 되고요. 요걸 이제 오른쪽 버튼 여기 보면 오픈 위드에 윈도우 빌더 에디터 이렇게 열면 여기 디자인이 보인다고요. 여기서 여기의 이름을 저희는 클라이언트 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요 타이틀도 저희는 클라이언트 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죠? 여기가 이제 챗 클라이언트라고 올라올 거고, 여기 1, 2, 3 넣어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잘 되겠죠? 이게 나중에 여기 있는 메시지만 저희가 서버가 보낸 건지 클라이언트가 보낸 건지 구분을 하면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되겠죠? 됐죠? 자, 이 상태까지 놓으시고요. 자, 저희 일단 서버 작업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버 작업 먼저 할 거고요. 서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 처음에 자기가 혼자 이렇게 떠가지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기다려야 돼요. 서버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저쪽에서 들어오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서버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서버에 갔을 때 서버가 단독으로 얘가 올라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게 아래쪽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서버에서 여러분이 얘 딱 띄웠을 때 얘 올라올 때 얘가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저쪽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소스로 간 다음에 여기 타임 메시지라고 하는 것 바로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면 퍼블릭하게 보이드로 run server라고 해서 서버를 하나 기동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아까 했듯이 서버 소켓이라고 해서 서버라고 적으시고 요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바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를 저희는 서버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new 서버 소켓이라고 열 건데 서버 소켓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서버는 포트 번호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올라오는 애 URL은 그냥 자기 거 쓰면 되는데 어쨌건 포트는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HTML 하고 싶다 그러면 80 포트 열듯이, 그죠? 아니면 DB 해야 되겠다 그러면 3306 뭐 이런 거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요 채팅을 위해서는 특정 포트를 여시는 거예요. 걔를 저희는 9999번이라고 이렇게 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늘 발생하던 일이 또 발생을 해요. 뭐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서버 소켓 같은 애들은 이렇게 마우스를 딱 가져가 보면 어때요? 이게 입출력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 하라 그러냐면 예외 처리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잡고 얘를 어떻게 해요?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묶어줬죠.
자, 그런데 저희는 전번에도 그 얘기 계속 했는데 파일을 열면 파일을 반드시 닫아야 돼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면 여기서 이 서버를 이렇게 한 다음에 클로즈를 여기서 해주면 되는데, 서버 클로즈를 여기서 해주면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캐치된 다음에도 그냥 주워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를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클로즈를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파이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얘를 여기 있는 서버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적어도 요 위까지는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처음에는 너를 줄 거고요. 주의하실 게 여기에 있는데 요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거 트라이문 안에서 지역 변수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요건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변수만 놓고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여기 있는 클로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서 finally 해가지고 여기서 클로즈 해주셔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잘라다가 여기에 가져오면 얘 역시 뭐예요? 닫다가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트라이 가기 전에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를 만들지도 않은 애에 대해서 클로즈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뭐 둬야 돼요? 만약에 저기 있는 서버가 뭐예요? 널이 아니라면 그때 저희는 뭐예요? 드디어 클로즈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는 이 클로즈가 역시 뭐예요? 입출력 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닫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서버가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텍스트 에어리아 챗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다가, 여기 영역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펜드로 서버가 시작됐다는 건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서버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n으로 이렇게까지 해주면 화면에 이제 요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희가 이 서버인에 이렇게 딱 띄우면 얘가 여기 나타나야 지금 이게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요걸 부른 적이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저희가 요걸 언제 부를 거냐면 요 맨 위로 올라가면 여기 챗 윈도우, 그러니까 챗 서버가 윈도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윈도우라는 이름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요거는 저희가 뭐 챗 서버라는 이름을 주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으로 챗 서버의 프레임을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저희가 요 아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챗 서버 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인 뭐예요? run server라는 애를 구동을 하면 이제 생성 다 된 다음에 이제 기능을 돌리는 거죠. 기능을 돌리면서 그 기능에서 얘가 뭐예요? 이렇게 서버를 띄우고 시작됐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문제가 하나 생길 건데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띄웠더니 얘가 이렇게 서버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 보여요. 문제 없죠?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여러분이 부딪히는 첫 번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요 아래서 이제 얘가 드디어 뭐라 할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서버라고 하는 애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애가 뭐냐면 accept 하는 일이에요. accept라고 해서 저쪽에서 클라이언트가 붙기만 하면 얘가 뭐 할 거냐면 여기서 accept 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컨트롤 1번 눌러서 퀵픽스 하시면, 여기 퀵픽스 누르시면 지역 변수 만들 수 있잖아요. 이 accept가 리턴하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소켓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된 소켓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기 아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냐면 다시 텍스트 에어리아의 챗
이라고 하는 데다가 어펜드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슬래시 n에서 한 줄 내려서 다음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 빌더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거를 하고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고 런을 빵 누르면 얘가 뜨긴 뜨는데 아까 보이던 화면이 다 사라져요.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되게 당황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이거 눌러도 꺼지지도 않아요. 여기 요 빨간 버튼 눌러서 끄셔야 돼요. 빨간 버튼 누르고 끄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얘가 돌리는데 저희가 보통 하듯이 이렇게 윈도우 퍼블릭 메인, 퍼블릭 뭐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해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에 스레드 가지고 런 레이블이라고 하는 스레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런 메소드를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구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스레드예요. 스레드가 돌고 있는 중간에 다른 동작을 시키려고 하니까 얘가 동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동시키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구동되는 애도 스레드로 만드셔야 돼요. 요건 좀 어렵긴 한데 요거는 그냥 저 따라서 한 번만 하세요. 자, 여기에다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요. 스레드 이렇게 만드는데,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빈 스레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러네이블 객체 넣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러네이블 객체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문자를 넣어서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얘처럼 new runable처럼 이런 러네이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 러네이블은 뭐예요? 인터페이스죠. 그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원래 여기다 new runable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에 다 배웠듯이 여기 new runable부터 어디요? 런까지는 다 지워버려도 되죠. 이미 알려진 거니까. 스레드 표현, 아니 스레드래, 람다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런 메소드가 돌 때, 런 안에서 돌 때 저희가 수행해야 될 애가 뭐예요? 저희는 여기 챗 서버에 들어있던, 아까 있던 그 메소드 이름이 뭐예요? 런 서버. 요거를 구동을 할 거고요. 요 전체 스레드, 요렇게 준비된 애를 저희는 뭐라고만 하면 되냐면 스타트라고만 하면 스레드가 샥 도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스레드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물가물하죠. 가물가물한데 어쨌건 스레드 안에서 스레드 돌려야 될 때 요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요것만 했더니 안 돌아갔잖아요, 그죠? 요것만 해서 안 돌아갔던 거를 요렇게 잡으시고 여기 런을 하면, 아이고 에러가 뜨네. 여기 봤더니 지금 에러는 뭔 에러냐면, 아까 전에 올라오면서 얘가 포트를 열는 거예요. 9999번으로. 그래서 포트가 열려서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요거 닫으시고요. 혹시 여기 열어보시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번 뭘 눌렀었나 봐. 서버를 이렇게 많이 띄웠네요. 얘네를 다 닫겠습니다. 여기 떠있는 서버들, 빨갛게 돼 있는 애들 다 닫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저것 누르면서 여기 있는 서버를 띄워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다 닫을게요. 빨갛게 이렇게 다 터미네이트가 아닌 애들은 이렇게 해서 다 닫으시면 돼요. 다 닫으셨나요? 네. 다 닫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상태에서 이거 다시 런하면, 아직도 에러가 뜨네요. 아직도 열려있네요. 잠시만요. 뭘까요? 다 닫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바인드가 됐는데 또 열린다. 잠시만요. 여기 가서 확인을 좀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 지금 봤더니 제가 요 밑에 이걸 안 지웠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띄우고 또 띄우고 띄우고 또 띄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짓을 했네. 그러니까 이건 지워야죠. 왜냐면 얘가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요것만 놓고 요걸로 이제 수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아까 전에 그렇게 하면 스레드 안에서 돌리는 거라서 안 되는데 스레드 안에 스레드로 다시 돌리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잡으시고 돌렸더니 이제 잘 올라와요, 그죠? 문제 없죠, 그죠? 네. 자, 아까 전처럼 요거를 지우시고 여기에다가 요것만 띄우면 요것만 띄울 때는 아까는 그 얘가 뭘 안 하냐면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요 아래서 accept를 기다리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죠?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없는 상태였다 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거든요. 스레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려도 이렇게 이거 이미 떠 있어서 또 그렇죠. 이거 닫으면서 할게요. 다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서버가 시작됐다까지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버가 시작이 됐다가 요거 닫고 아니죠. 요거는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아래가 소켓이 올라오면서 얘가 이제 대기가 되면 그 다음 동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뭘 하냐면 저쪽에서 클라이언트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제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로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얘가 있더라도 딴 애가 동작을 해야 얘가 뭔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스레드를 띄워서 이렇게 여러 개가 돌 수 있게 이렇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잡으니까 지금 얘가 스레드 안에서 그냥 돌리는 이 상태가 되면 지금 보듯이 얘가 이렇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냐면 저쪽에 접속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쓰지 않고요. 요거를 쓰지 않고 요 스레드로 바꾸고 요거를 요렇게 띄워주면 그 다음 동작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거를 스레드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요렇게 접속이 됐다. 이게 좀 이따 접속을 하면 접속됐다라고 나올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저기서 만들어진 저 소켓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을 이제 하려고 해요. 무슨 동작을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저희는 버퍼드 리더라고 해가지고요. 버퍼드 리더면 읽어오긴 읽어오는데 버퍼를 가진 형태로 이제 읽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를 저희는 입력이라고 해서 in이라고 넣을 거고요. 여기다 new 버퍼드 리더를 읽어올 건데 얘가 버퍼드 리더를 읽어올 때 그 버퍼 있는 형태로 리더를 읽어올 건데 여기 리더 객체를 하나 넣으라 그러거든요. 저희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뭐 파일로 읽거나 뭐 아니면 저희 콘솔에서 읽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new input stream reader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읽어오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에다 뭘 넣냐면 system.in 해서 콘솔로부터 읽어오게 만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콘솔로부터 읽어오게 했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콘솔에서 읽을 땐 system.in이고요. 파일에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봤더니 소켓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소켓으로부터 읽어올 거예요. 그래서 get input stream이라고 하면 얘가 그 입력 스트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스트림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버퍼드 라이터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고 아웃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new 버퍼드 라이터라고 만들 거고요. 구조는 똑같죠. 그래서 new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를 만들 건데
소켓으로부터 저희가 어떻게 해요? 출력 객체를 에다가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셋이 아니라 다시 get 어떻게 아웃풋 스트림 해야 출력 객체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 객체에다가 쓸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저희가 이제 입출력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쳤잖아요. 그럼 지난번에는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버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글자 한 개 보냈는데, 그러니까 숫자로 막 보내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버퍼 막 이용하면서부터는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문자로 된 입력과 관련된 메시지를 하나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무한 루핑 돌리면서 입력을 받아올 거예요. 입력을 어디서 받을 거냐면 여기 있는 인객체, 요 인객체로부터 리드를 해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리드를 하는데 숫자 한 개를 읽어올 수도 있고요. 리드를 하는데 잘 읽었더니 요 아래 봤더니 리드 라인이라고 해서 문자열 한 줄을 읽어올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하고 뉴 라인이라고 친 것까지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리드 라인으로 이렇게 읽어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읽어온 애를 저희는 어디다 넣을 거죠? 저 위에 있는 in message라고 하는 데다가 요 값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화면에다가 이제 텍스트 에어리아의 챗이라고 하는 데다가 어펜드로 갖다 붙일 건데, 지금 받은 저 메시지를 그냥 지금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까 서버 입장에서 받은 메시지는 클라이언트가 준 거죠. 여기다가 클라이언트라고 적어주고요. 땡땡이 적어주고 여기다가 더하기 하나 적어주고 방금 받은 in 메시지를 찍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처리할 일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도 사실은 요 아래서 얘네들도 닫아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in, out도 원래 이 아래도 닫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닫으려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 요 바깥으로 뽑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널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클로즈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동작에는 이렇게 안에 넣어놔도 상관없는데, 이제 오류 뜰 때 어떻게 할 거냐 때문에 저희가 트라이 캐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쪽 클라이언트가 일로 보냈을 때 9999번에 붙어서 붙는 순간 얘가 소켓 만들 거고요. 소켓이 인아웃 객체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계속 루핑 도는 중간에 뭐라도 들어오면 얘가 화면에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메시지 날렸다고 알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얘가 받는 동작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내가 내 거에만 출력할 수 있는 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내 거에만 출력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아웃 객체 가지고 보내야 되죠. 자, 그래서 나는 이 아웃 객체를 여기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서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난 이 아웃 객체를 잘라다가 그냥 제 거 보세요.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거 잘라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잖아요. 넣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소켓이 누군지를 몰라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특히 얘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얘는 생성자 만들 때, 여기서 생성자 이렇게 만들 때 생성자에서 타임 메시지를 찍는 애기 때문에 생성자 중간에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이 소켓을 알아야 소켓의 존재 여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소켓은 언제 되는 거죠? 내가 띄운 다음에 얘가 붙어야 소켓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소켓은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놓으면 안 되고 원래 위치는 여기가 맞아요.
근데 출력은 요 아웃 객체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웃 객체 자체는 소켓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만드니까 이 위치가 맞는데, 쓰기는 어디서 써야 되냐? 여기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들 사이에 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어디로 올려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얘는 저 위에 멤버로 올려야 되죠. 그래야 저기에 있는 애를 통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쓸 수 있죠. 여기 아웃 객체를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아웃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라이트라고 하는 애를 할 건데, 라이트 할 때도 우리 지난번에 몇 번 봤는데, 여기 봤던 캐릭터 배열을 찍을 수도 있고요, 숫자를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애가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찍을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자열로 찍을 거예요. 물론 요 아래 보시면 문자열 중에 일부만 보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테스트 해본 거고. 자, 그래서 라이트로 할 거고, 여기 있는 인풋을 저희가 보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죠. 이거는 전엔 내가 친 건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아웃 메시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다가 아웃 메시지라고 적을 거고요. 나는 출력에도 아웃 메시지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write라는 애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항상 이런 if 출력할 때는 try catch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듯이 요것만 예외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 트라이문 안으로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팅 동작할 때 쓰는 동작에서 문제가 없으면 여기 안에 그 동작을 할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예외로 와서 무슨 예외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저희가 쓴 애 중에 특징을 보면 얘가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거든요. 버퍼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옛날에 다른 시간에도 봤겠지만 이만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휴 같은 공간이라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넣고 계속 넣고 하면 얘가 다 차면 그때 하나씩 나가는 거죠. 수도 파이프 같아서 뒤에서 뭘 밀어넣으면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 나갔는데 이제 더 이상 입력이 없으면 여기 남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개라서 6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맨 앞에 있는 애가 하나 밀려 나갈 건데, 12개가 들어왔으면 앞쪽은 다 나갔는데 뒤에 있는 5개는 여기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버퍼를 쓰는 애들은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라이팅을 한 다음에, 라이트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웃이라고 한 다음에 플러시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걸 다 밀어 내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동작까지 해주면 얘가 이제 할 동작을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는 이제 다 만든 거예요. 저희가 서버는 이제 완료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딱 저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서버만 있다고 얘가 구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버는 지금 봤듯이 돌리면 이렇게 해서 떠서 기다리는 일밖에 못 하거든요. 아니, 또 주소가 같아서 아마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주소가 같지 않게 하나 이상이 못 뜨게 해주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작업할게요. 자, 어쨌건 얘는 떠서 계속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굴 만들 거냐면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죠. 클라이언트로 가볼게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저희가 볼 거는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는 얘가 접속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주소하고 포트 열어서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하고 나면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통신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클라이언트에 가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스에 가서 아까 하던 동작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여기 타임 메시지 위에 가서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public void run client라고 요렇게 표출을 하나 할 거예요.
자, run client라고 이렇게 호출할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소켓 하나 만들 거고요. 소켓은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얘가 또 반응을 안 하네요.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 원래 여기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쪽 아무 데나 가서 이거랑 관련된 데 가서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 확인된 다음에 여기 가서 다시 누르면 된대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얘가 자바 네트워크에 있는 소켓이라는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하시고요. 소켓이라고 준비하시고 여기다 new 소켓을 할 건데, 이때 소켓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만들 수도 있는데 혹은 플럭시를 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주소 주고요, 그죠? 주소 주고 포트 줄 수 있고, 여기 보면 문자열로 뭐예요? 문자열로 호스트 주소하고 포트. 요게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럼 요걸로 호스트는 원래는 여러분이 그냥 주시면 되는데 127.0.0.1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로컬 호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따로 띄워놓진 않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하실 때는 친구의 IP 확인하신 다음에 그쪽 한쪽에선 서버 띄우고 다른 쪽에는 그 IP 바라보고 접속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거에서 할 거라서 로컬 호스트로 띄울 거고요. 포트는 저희가 9999번으로 포트 맞춰서 띄울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애도 소켓 연결하다 보면 사고 생길 수 있어서 뭐예요? 트라이 캐치로 얘를 처리를 할 거예요. 트라이 캐치로 처리할 거고, 얘는 아예 이 소켓은 호스트를 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입출력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나 보네요. 그래서 멀티로 아예 이렇게 깔아주니까 그냥 저거대로 쓰죠 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소켓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로즈 해줘야 되니까 요거 잡아다가 여기 바깥으로 뽑을 거고요. 여기다 널 처리해서 소켓에 대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소켓이 생기고 나면 이제 저쪽에 있는 서버랑 통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신하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애랑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기에 있는 뭐예요? 버퍼드 인, 그러니까 리더하고 라이터를 둘 다 이렇게 가져오죠. 가져와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얘도 아웃객체는 출력할 때 있어야 되니까 아웃객체는 저 위쪽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이렇게 요 소켓 가지고 요렇게 만들 거예요. 인아웃 객체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면 얘가 뭐예요? 저쪽 서버에서 나한테 뭔가 주잖아요. 서버가 나한테 뭔가 주면 그거 받아서 출력하는 기능은 요거랑 똑같겠죠. 내 입장에선 인메시지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긁어다가 저희가 여기에다가 내 인메시지에다가 요렇게 넣을 거예요. 자, 대신 요거는 누가 보낸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내요? 서버가 보낸 거죠. 그죠? 서버가 보낸 메시지야 라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처리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바깥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생각해보면 저쪽 서버에서 작업한 거랑 내용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든 똑같이 가서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 뿅 적으면 이제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리할 일은 이제 다 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요거 하나 안 돼 있네요. 요것도 여기에 있는 런 클라이언트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요거 런 할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이름을
윈도우가 아니라 뭐예요? 챗 클라이언트라고 줄 거고요. 챗 클라이언트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원래 프레임 이름도 프레임 이름도 바꿔야 되는데 그냥 둘게요. 이건 뭐 우리가 직접 쓸 이름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전처럼 얘도 챗 클라이언트에다가 지금 했던 런 클라이언트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돌리면 얘가 지금 요거는 저희가 바라볼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지금 요 메시지는 내가 커넥션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로컬호스트의 9999번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끄시고 요쪽에 가서 서버를 일단 띄우시고요. 서버를 이렇게 띄워놓고 얘는 좀 요쪽에 놓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놓고 클라이언트를 띄우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접속은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accept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속은 됐다라고 나오는데 얘가 화면이 안 나와. 이유는 뭐라고요? 스레드 안에서 그냥 돌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스레드로 다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끄고 저 서버에 있던 것도 끄고 이제 다 끄고요. 여기 떠 있는 애들 있으면 일단 다 끄고 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런할 때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new thread라고 돌릴 건데 런에이블 있는데도 돌릴 거고 람다 형식으로 런 메소드 바로 호출할 건데 뭘 런할 거냐면 나의 챗 클라이언트 안에 있는 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애를 시작시켜야 되죠. 그래서 스타트라고 이렇게 걸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줄인 다음에 일단 서버 먼저 띄울 거고요. 그럼 서버가 여기 잘 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잡으신 다음에 띄우면 여기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떴어요. 둘 다 접속됐죠? 자,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먼저 1111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지금 여기 왔더니 얘가 지금 메시지가 자기한테는 찍히는데 절로 안 날아갔어요. 그죠? 근데 얘 한번 볼게요. 얘는 둘둘둘둘 하고 눌렀더니 얘도 여기만 찍히고 일로 안 날아가잖아요. 이건 되는데 왜 안 날아가지? 그러고 이제 저 안에 내려가서 잘 보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거 끄는데 얘 끌 때 자동으로 안 꺼지는 이유는 요게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빨간 버튼 눌렀던 이유는 그건데 저희가 서버 꺼지면 다 꺼지게 서버에만 요거는 좀 살려놓을게요. 서버 가서 요거 프레임 닫으면 꺼지게 하는 요거는 저희가 해놓을게요. 여기 프레임 이름이 프레임이 아니라 이거네요. 그죠? 요걸로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이유를 찾아볼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요거 보내는데 저희가 이거 읽어올 때 있잖아요.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냐면 리드 라인이잖아요. 그죠? 리드 라인이면 라인의 끝 표시를 하셔야 돼요. 라인의 끝 표시가 뭐냐면 내가 파일을 적을 때 이 뒤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하시고요. /n이라고 적으셔야 한 줄 내려가야 이게 한 줄이라는 의미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 line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도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여기 write 하실 때 여기에다가 new line을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난 읽을 때 날라오는 걸 다 읽는 게 아니라 한 줄을 읽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서버 먼저 띄울 거고요. 다 저장하고 서버 먼저 띄울 거고요. 서버 떴고 이거 약간 옆에다 놓고요. 클라이언트를 띄웠어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떴어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1111이라고 보냈어요. 그때 여기 내 메시지 1111 찍히면서 서버에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가 1111 보냈어 나오죠? 자, 아까랑 달라진 점은 뭐냐면 내가 메시지 보낼 때 뉴 라인의 표시로 슬래시 n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자, 서버도 어떻게 해요? 둘둘둘둘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 자체 메시지는 둘둘둘둘이고 이쪽에 둘둘둘둘이라는 게 날라왔어요. 여기서 서버가 다시 3333 넣어가지고 일로 보내면 서버가 이렇게 보내는 것도 다 돼요. 서로 그냥 왔다 갔다가 다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가 메시지라고 찍으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보냈을 때는 얘는 알아서 서버가 보냈어를 알려주는데 얘가 이렇게 보냈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보냈어를 알려주는데 자기 자신은 메시지를 찍잖아요. 물론 뭐 이래도 되는데 조금만 예쁘게 만들려면 저희가 뭐 하면 돼요? 이거 다 꺼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저희가 예쁘게 만들려면 여기가 내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내가 적으면 뭐예요? 여기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거 적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거 적고 싶으면 여기 클라이언트라고 적으면 되고요. 여기 가서는 내가 내 거 적으면 누가 보낸 거예요? 서버한테 적는 거예요. 서버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받을 때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거고 여기서는 받을 때는 서버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돌려보면 뿅 눌렀더니 서버 시작됐고요. 다시 여기서 뿅 눌렀더니 잘못 눌렀다. 서버를 두겠죠. 여기서 이거를 뿅 눌렀더니 얘가 누가 됐어요? 클라이언트가 됐죠.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거 쓸 때 난 클라이언트에 적어.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적고 여기 적게 하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적을 때 서버고 서버 이렇게 적으면 마치 두 놈이 동시에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다 좋은데 얘가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서버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놓고요.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띄웠어요. 클라이언트가 더 떴죠. 분명히 떴잖아요. 그죠? 떴는데 얘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접속했다라고 안 알려줘요. 그리고 얘가 지가 잘해보려고 여기다 뭐 6666 적어서 이렇게 보내봐야 얘는 자기 혼자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얘네 둘만 연결된 거예요. 얘네 둘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 1대1 통신만 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서버가 붙을 때 서버가 뭐만 하냐면 소켓을 한 개를 딱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켓을 하나만 딱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애에 대해서만 그놈 있죠. 예를 들면 저쪽에 뭐 30번 IP에서 들어온 그놈만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놈에 해당되는 애만 이렇게 연결하도록 해놔서 저 두 번째 애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하려면 여기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해요? 이 accept가 또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accept가 지금 한 번만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까 서버 띄우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딱 들어온 그때 있죠? 그때 한 번만 accept가 된 거고 지금 클라이언트 뜬 건 지 혼자 뜬 거예요. 그냥 서버를 바라보고 뜬 게 아니라 서버랑 연결된 게 아니라 지 혼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accept를 여러 번 돌려야 되겠죠? 언제? 들어올 때마다 accept가 발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고요. 여기까지 해서 그 네트워크 1대1 통신되는 것까지는 봤고요.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요번에는 스레드 만들어가지고요. 멀티 스레드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약간 개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조금 있다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